오래된 영화를 상영하는 성수동의 작은 극장, 이야기 추종자들의 모임 무비랜드. 무비랜드 라디오는 극장을 운영하면서 벌어지는 일들과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비전문적으로 다룹니다. 안녕하세요. 무비랜드 라디오 소우입니다. 안녕하세요. 모친입니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지난주에 아프셨잖아요. 와, 진짜. 죽다 살아나셨잖아요. 저 정말 태어나서 새로운 유형으로 한번 아파봤어요. 치통이랑 두통이랑. 같이 와가지고. 네, 해서 저는 사실 설날 되게 기다렸거든요. 그러니까 좀 약간 보너스처럼. 다들 쉴 때 일할 수 있다. 네, 일을 쫙 하고 마감 기간이라. 근데 거의 한 3, 4일 누워 있었고, 침이 입에서 흐르는데, 그 입을 다물 힘이 없어가지고, 이게 침이 흐르고. 그래서 네. 지금 명절에 소우만 고생하고, 애들이랑. 아니요. 저희 멤버들이 고생했죠. 네. 그랬는데, 어쨌든 뭐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네. 다행이에요. 그만큼 엄청 신경 쓰이는 일인 것 같아요. 저희한테 지금 이 오픈이라는 게. 저 가만히 생각했는데, 저 되게 약골인 것 같아요. 그냥 기본적으로 항상 뭐 팝업이든 이런 거 하면. 아파야죠. 네. 근데 어제 훈택이랑 차 타고 이렇게 이동하는데, 걱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훈택이가? 그러니까, 상설 매장을 오픈을 하면, 이제 매일 그러니까. 팝업이 반복이나 마찬가지인데, 맞아. 그래서 그냥 훈택가 부탁해. 그냥 그러고 말았는. 네. 그리고 저 오늘 픽처스 때 501 행사한 영상 봤어요. 거기에 되게 오랜만에 댓글이 달렸길래 봤는데 모춘이 엄청 하이텐션인 거예요. 그때 연기한 거예요. 극도로 막 아니 올렸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재밌기도 한데 한편으로 극장 오픈하고 저거를 저 텐션으로 또 하면은 너무 큰일 날 것 같은데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했어요. 그래서 저 지금 계속 네. 컨셉을 바꾸고 있어요. 점잖은 사람. 아이로. 근데 또 이렇게 오픈하고 사람들이 와서 우리가 준비한 거 구경하고 그러면 또 흥분하겠죠. 그러니까. 네. 하지만 이렇게 좌중하면서. 약간 모춘이 적당히란 없는 것 같아요. 모춘 사전에는. 굉장히 즐겁거나 굉장히 우울하거나. 네. 뭐 아무튼 이렇게 태어난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잘 조절하면서 네. 한번 해봅시다. 오늘은 정말 기대되는 시간입니다. 맞아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영화. 네, 대취업에 대한 얘기를 하는 날인데 기대가 됩니다. 근데 또 저희가 한 2주 만에 이제 제대로 하는 거라 또 뉴스들도 또 한번 업데이트. 오늘은 정말로 빅뉴스가 있죠. 뭡니까? 드디어 그랜드 오픈 예매가 시작됩니다. 네, 사이트 드디어 오픈했습니다. 무비랜드. 너무 힘들었어. 네. 자, 우선 네. 주소 좀 알려주세요. 네. 주소는 movieland.co. 네. com 아닙니다. co입니다. 네. com은 비싸서 못 샀습니다. 네. 무비랜드.co co. 접속하시면 네. 이제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예매 시작합니다. 네. 지금 바로 예매하실 수 있습니다. 클릭.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라디오 잠깐 끄시고 얼른 예매하고 오십시오. 네. 사이트가 이제 오픈해 있고 이거 네.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저희가 요거 두 번째 사이트예요. 사실은 이렇게 개발해 주시는 팀한테 있었고 외주로 맡겨서 했었는데 하고 다 개발했었는데 오픈 한 달 반 남겨놓고 그러니까 며칠 전 얘기예요. 뭐 예매 시스템이나 그런 거에 대한 저희 내부적인 방향성이 바뀌어서 부랴부랴 소방수로 저희 디자인하는 막내 진이가 개발을 대학교 때 좀 배워서 와 진짜 유튜브 찾아보면서 진짜 꾸역꾸역 결국 해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테스트는 해보는데 아직도 이렇게 눈에 걸리는 저희가 못 부분이 찾는 많고. 오류들이 좀 있는데 요거는 저희가 빠른 시간 안에 좀 네. 정비를 하려고 하고 조금 오잉 하는 부분이 있을 네, 거예요. 해도 그냥 귀엽게 좀 네. 우리 막내가 정말 했으니까. 네, 혼신을 가려서 이렇게 한번 깔아보고 시작합니다. 네. 무비랜드 사이트 보시면 총 6개의 포스터가 있는데 하나는 대부 지난화에 이야기했던 1, 2 올라가 있고 그리고 백투더퓨처 1,
있고 개들의 섬 있고 마지막으로 대치협이라는 무협 영화. 네. 바로 오늘의 주제입니다. 너무너무 저에게는 어떤 표대 같은 영화인데 딱 3회 딱 하루 딱 하루 3회 네. 3회만 합니다. 그것도 간신히 제가 확보했습니다. 어제 테스트 어제 테스트 상영했잖아요. 저희 테스트 상영했고 끝나자마자 저희 권 PD가 한 얘기가 3회면 충분하다 하고 같이 본 멤버 준식이는 졸았다고 네, 하고 졸았다고 하고 저희 멤버들도 거의 다 보기는 했는데 재밌다고 한 친구가 단 한 명도 없었다는 슬픈 사연이. 네. 일단 저는 대부 다음으로 많이 본 영화입니다. 진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대부를 좋아한다고 했을 때는 좀 이해가 됐거든요. 네. 그리고 공감도 되고. 네. 근데 대치협은 참 아무리 공감하려고 해도 참 공감되지가 않아서. 이거는 처음에는 예. 대체업을 틀까라는 이야기를 이제 내부적으로 얘기한 지가 한 1년 반 정도 된 것 같은데 네. 처음에는 제가 설득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친구들을. 그리고 친구들이 이 영화에 몰입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단 한 명도 네, 실패했고 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대치업을 소개하겠지만 네. 그냥 이거는 흥행 실패다 네. 라고 뭐. 네. 하지만 3회차 단 3회 상영하고 있으니까 정말로 궁금하신 분만 지금 바로 예매하시면 되겠습니다. 후회하지 마세요. 이거 웬만하면 예매하지 마세요. 그냥 나 혼자 3회 그날은 나 네. 오프 시켜줘. 네네. 저한테는 좀 네. 되게 좀 상징적으로 시작하고 싶은 영화긴 했어요. 네. 네. 그래서 트는 것은 너무 저는 좋았습니다. 네. 그리고 사연을 안 읽었네. 네, 엄청 인상적인 사연이 하나가 왔어요. 네, 네. 영화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네, 영화업을 하시는 분. 그 CS님인데 그 대취업에 대한 이야기도 그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사실 그 전 에피소드 그 모티브에서도 저희 스크린 사이즈에 맞아요. 대해서도 말씀을 주시고 네. 그리고 근데 그 이렇게 댓글을 읽어보니까 이렇게 업계에서 좀 오래 일하신 업계 맞아요. 분인가 네. 그런 느낌은 받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한편으로 이런 분들이 저희 대취업 상영할 때는 오실 것 같고 그래서 좀 재밌는 그림이 연출되지 않을까. 정말 매니아 중에 매니아만 오는 날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그 CS님 사연 한번 읽어드릴까요? 말 나온 김에. 네. 라디오 잘 들었습니다. 단관 영화관 사업이 요즘 같은 시절엔 아무나 감행하기 어려운 사업인데 큰 용기를 내셨습니다. 아무쪼록 영화관 업무가 번창하시길 건투를 빕니다. 방송 말미에 소개를 들어보니 개관 기념 상영작 중 호금전 감독의 대취협이 있는 모양이더군요. 보통 호금전 감독의 영화를 꼽으라고 하면 감독의 대표 작품인 협녀나 용문객잔을 고르고 그 감독의 애호가라면 조금 더 나아가 영춘각지풍파나 산중정기를 고르는 편이라고 아는데 대취협이 언급되는 건 오랜만입니다. 다른 방송을 들어보니 회사의 다른 직원분들이 그 영화 상영을 극구 반대했다고 들었는데 한편으로는 저도 그 심정이 이해가 갑니다. 다만 그래도 대취협 또한 이제는 고전이 되어버린 과거 무협 영화를 좋아하는 팬들 사이에선 꽤 볼만하다는 평가를 받는 영화이니 다른 직원분들이 너무 그 영화를 박하게 대하진 않아주셨으면 하는 마음도 드네요. 아무튼 현재 공개된 상영 예정작 말고도 어떤 영화를 상영하실지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서울이나 경기권만 해도 고전 예술 영화 애호가가 적지 않게 있는 편이니 일반 대중에게도 소구력이 있는 90년대나 2000년대 상업 영화들 중 괜찮은 영화를 잘 고르고 잘 홍보할 수 있다면 극장 영업이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엄청 업계 사람 같지. 그리고 네. 무협을 엄청 잘 아시는 분 같아요. 근데 확실히 영화인들은 그 인류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걱정은 되지만 이렇게 응원도 해주시고 그 복잡 미묘한 그게 이 영화를 사랑해주세요 이런 네. 마음.
이 댓글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하면 사실 진짜 정말 이 감독님 작품에서는 그 말씀 주셨던 풍경사부작 뭐 이런 것들을 더 쳐주고 협력 같은 거나 영춘각지풍파? 뭐 영춘각지풍파? 상중전기는 아마 로케 한국에서 했을 거예요. 뭐 불국산 어딘가 뭐 그런 데서 찍었을 거고. 근데 어쨌든 그런 영화들을 더 쳐주시는데 제가 왜 대취업을 좋아하냐면 저는 홍정장 감독님 영화를 처음 본 게 대취업이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거기에서 완전히 꽂혀버려가지고 약간 첫사랑 같은 그런 느낌일까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그 정도의 임팩트가 조금 저한테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왜 대취협을 가장 좋아하시는지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우선 이 영화 줄거리부터 간략하게 설명드릴까요? 일단 되게 줄거리 라인은 심플한 것 같아요. 네. 그 여자 주인공이죠. 금연, 여검객 금연이 그 술에 취한 협객 범대비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위기를 모면하는 이야기예요. 그냥 무협 영화 보면 나오는 뻔한 뭐 부모님의 복수라든가 네. 뭐 형제의 뭐 그런 그냥 계속 그냥 그거예요. 너무나 네, 뻔해. 그런 것들. 네. 그러니까 저는 봤을 때 뭔가 이야기가 더 있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봤는데 그게 정말 전부더라고요. 그 스토리 라인에. 그리고 이야기도 이렇게 깔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초반에 하는 얘기랑 후반에 맞아. 하는 얘기랑 그 캐릭터들도 잘 읽히지가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얘기했다가 저 얘기했다가 그리고 애매하게 끝나는 네. 영화예요. 그러니까 내용은 사실은 크게 중요하진 내용은 않아요. 뻔하고 네. 그리고 사실상 재미는 없었는데 저는 궁금했던 포인트는 그거였어요. 모춘이라는 사람은 왜 이 영화에 끌렸을까? 네. 그리고 어떤 장면에서 영향을 받았을까? 네. 그리고 항상 모춘이 얘기하던 게 이 모베러스라는 브랜드를 만들 때 가장 영감을 준 영화가 대취협이다. 제가 몇 개가 그래서 있어요. 그거를 제가 좀 인터뷰를 해야겠어요. 그러니까 됐어요. 저도 그 부분을 보통은 저희가 말하지 않아도 알거든요. 아, 모춘이 이런 거에서 이런 생각이 있었구나. 근데 대치협 같은 경우는 정말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라디오를 빌미로 그걸 하나하나 좀 여쭤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우선 제 썰을 풀기 전에 너무나 기다렸습니다. 2019년부터 기다려왔고. 네, 이제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그리고 일단 주의. 네. 지금부터 제가 하는 이야기들은 예매를 권유하는 거 아니고 네. 어지간하면 예매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들도 다 개똥 철학입니다. 그러니까 맷집 약하다. 그냥 지금 플레이 버튼을 종료시키십시오. 끄십시오. 네. 네. 일단 제가 장르 얘기부터 해야 되나요? 옛날에부터 좀 시작을 해도 네. 될까요? 네, 하십시오. 저는 잡복의 왕이었어요. 내가 짱이다? 나 그림 제일 잘 그려. 나 디자인 제일 잘해. 몇 살 때? 학교 다닐 때. 대학교에서. 제가 학점은 2.6으로인가? 뭐 그걸로 졸업했는데 내가 안 내서 그렇지. 하면 나는 1등이야. 그리고 과제가 나의 어떤 디자인관과 맞지 않아. 뭐 이런 이상한 생각으로 했었고 그래서 이제 사회 나왔을 때도 한 10개월 정도 스튜디오 생활하고 됐어. 누구 밑에 없어도 돼. 그냥 혼자 해도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했다가 한 4, 5년을 시간을 허송세월한 그 시기에 본 영화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도 나를 찾지 않고 나 이렇게 잘났는데 왜 몰라주지? 세상은 사람들이? 왜 나를 모르지? 그리고 1년에 한 일을 3개를 했어요. 그러면 잔금을 치러주잖아요. 그럼 그걸로 4개월을 쪼개서 사는 거야. 네, 그러니까. 그리고 일 자체도 3개를 하니까 얼마나 시간이 많겠어요. 하루가 아침 해가 뜨면 고역이야. 뭘 해야 되지? 그래서 그때 제가 했던 패턴이 뭐냐면 거의 하루에 4시간 동안 영화를 아니요. 무한도전? 도 보고 아침마당부터 시작해. 아침마당, 인간극장 뭐 그런 것들 쭉 한번 돌고 아침마당 그 커뮤니티 같은 인터넷 커뮤니티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DC 인사이드 뭐 이런 거. 쫙 돌고 아. 그것도 지금 막 정치 성향이나 뭐 그런 것들 되게 갈려 있잖아요. 그런 것도 다 뛰어넘고
그냥 이 사람들이 이 생각하나? 저 사람들은 저 생각하나? 그냥 그렇게 하면은 해가 이제 어둑어둑 질 때가 되고 진짜 킬링 타임을 하셨네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점심 먹고 영화 한 편 때리고 뭐 이제 이렇게 됐는데 뭐 영화는 재밌잖아요. 그리고 한 편 보면은 몰입도 되지만 시간도 쭉 가고 영화 뭐 하루에 한 편 혹은 두 편 이렇게 보고 지냈는데 어느 날 이제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지금 화성세월 했다고 저도 표현했고 뭐 킬링타임 했다고 하지만 아니야. 이건 영감을 얻는 시간이야. 스터디야, 스터디. 그치. 인간사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고, 뭐, 이렇게 시각적으로 그런 세트 같은 것들 보면서 디자이너의 소양도 갖추고, 뭐, 그런 훈련의 시간이야. 라고 생각을 했고, 그때 제가 좀 약간 그렇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취향이 고급스러운 것도 있고, 뭐, 이런 게 너무 세서, 무협 영화는 그냥 개쓰레기. 쌈마이. 저거는 그냥 돈 벌려고 만드는 거고 뭐 이렇게 예술성 그런 거는 없어. 뻑큐야. 라고 생각을 이제 폄하했었죠. 그 알량하게 예, 그 장르에 대해서. 근데 시간이 너무 많이 흐르니까 이게 뭐 액션도 봤다가 로맨스도 봤다가 하니까 이제 뭐 건드릴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든 생각이 무협 영화도 되게 지구적인 관점에서 되게 메가 히트를 한 장르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사랑을 받았던 장르고 그리고 내가 생각이 바뀌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저거는 쌈마이야 라고 하더라도 이유는 있을 것 같다. 천박하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사람들을 자극하는 어떤 포인트가 있을 거니까 그게 뭘지 재미없어도 보자. 시간이 너무 남으니까 도전 정신. 진짜로 공부의 마음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가 2010년 뭐 그 왔다리 갔다리인데 이제 그때 제작된 영화부터 이제 조금씩 그 거슬러 올라갔던 거죠. 이제 뭐 그런데 그렇게 처음 시작한 영화가 되취업. 아니요. 거의 마지막에. 왜냐면 이거는 거의 60년대 영화니까. 그러니까 2000년대 무협 영화를 보다가 90년대 보다가 80년대 보다가 2000년대 무협 영화는 뭐예요? 예를 들면. 그 잘 기억 안 나는데 주로 90년대 뭐 많이 아시는 동방불패, 뭐 신용문객잔, 뭐 의천도룡기 뭐 그런 류로 이제 쭉 올라가다가 대취업도 뭐 알고 본 건 아니고 그냥 토렌트 사이트를 졸라 이렇게 하다가 무협 영화 같은데 해서 검색해 보니까 꽤 뭐 유명한 감독이래 하다가 이제 봤는데 와 약간 이렇게 된 거고 그런 과정을 겪을 때 처음에는 저도 와 이거 왜 무협 영화를 보지 사람들이 초반에는 약간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이 영화를 봐도 뭐 부모님의 원수 저 영화를 봐도 원수 하고 뭐 이렇게 그때는 CG도 좀 부악하고 이제 막 그런 것들 막 실 매단 거 보이고 막 하면은 저거를 내가 몰입을 할 수 있을까? 너무 이제 가짜인 게 짭티가 난다고 하잖아요. 아씨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하고 또 그때 그 동부가 루저들의 별이라는 주성치 거의 뭐 이렇게 거의 신처럼 하는데 뭐 너무 막 이게 뭐 아시아의 버스트 키튼 뭐 그런 얘기 해서 봤는데 이게 뭐 하자는 거지? 약간 그랬어요. 근데 나는 궁금한 게 그러다가 대취협을 보고서 그 관점이 바뀌었는지. 근데 그렇게 하다가 관점을 바꾸게 된 그 계기가 궁금해. 그거가 이제 반복됐는데 그러니까 못 찾은 거죠. 사랑받는 이유를. 그러니까 근데 시간은 계속 남고 그러니까 그냥 억지로 봤어요. 그러니까 두 편 보면 내가 보고 싶은 거 한 편이랑 하나는 그냥 뭐 스킵하기도 하고 근데 그러다가 그냥 딱 어느 순간에 꽂혀버린 거예요. 그 순간이 언젠지 기억이 안 나고. 네. 근데 뭐 그 동방불패 지금 얘기한 동방불패 의천도룡기 그 저기 특히 신용문객장 뭐 그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패턴을 비트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어떤 정해진 패턴이 있고 그거를 조금씩 뒤트는 게 너무 재밌었다. 그 작품마다 그 크루가 있잖아요. 제작 크루가. 그러니까 그거를 살짝씩 비튼다기보다는 어쨌든 이 사람은 이 뻔한 그 클리셰 흐름 속에서 이런 색이 있구나. 이런 색이 있구나. 그게 너무 이제 그거가 이제 보이기 시작하면서 재밌다 하고 그냥 이 장르를 바라볼 때 그러니까 영화라고 하면 이제
공감되고 그러려면 몰입하게 되잖아요. 그 상황에. 그렇지 않고 약간 이건 지금 내가 연극을 보는 거야. 관조하면서 보게 되는구나. 연극 우리가 뭐 태양의 서커스 같은 거 보면 세계 최고의 쇼인데 가면은 거기에서도 서사가 있잖아요. 근데 그냥 이게 그냥 쇼야라는 거를 그냥 기본적으로 놓고 몰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조악한 CG들도 그냥 연극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았고 특히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 어떤 그 설정이 객잔. 그 객잔이라는 술집이기도 하고 모텔이기도 하고 그런 주막이라 그쵸. 그러면 항상 사건이 거기서부터 일어나요. 왜냐면 거기에선 다양한 인물들이 모여서 그 관계를 만들고 그것도 이제 클리셰 같은 거구나. 네. 그래서 어느 영화를 봐도 대부분 있어요. 그 객잔이. 그리고 그 객잔 자체를 극대화시킨 게 그 용문객잔 호금정은 감독도 용문객잔이 있고 그러니까 용문이라는 객잔이고 그 90년대 서극이 감독이 뜨면서도 신용문객잔 했는데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미국에는 기차 영화 막 있잖아요. 설국열차도 그랬고 아가사스틱 그러니까 그 제한된 공간 안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고 거기서 막 서로 암투하고 그거의 동양 버전 같은 그러니까 로컬라이징 그러니까 그냥 어떤 글로벌한 정서는 있는데 그러니까 폐쇄된 공간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라는 글로벌한 어떤 보편성은 있는데 그게 로컬로 들어오면은 유럽이나 뭐 서구권에서는 기차로 푼 거고 이 무협의 세계로 들어오면 객잔으로 풀리는 풀고 뭐 그런 것들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주어진 제약 안에서 변형되는 게 재밌었구나. 네네네. 그래서 좀 처음 보는 사람은 그런 걸 모르니까 사실 서사에 집중하잖아요. 그러니까 서사는 너무나 뻔하고 재미없는 거지. 근데 그거를 전제로 깔고 거기서 뭐가 변형되는가 그게 좀 무협 재밌는 포인트다. 하고 뭐 90년대에도 그랬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타가 한 명 나오면 갈아 마시는 거야. 뭐 한 달에 영화 2편, 3편 찍었다고 하니까 여기에 나왔던 사람이 저기 나오고 저기 나왔던 사람이 여기 나오고 이제 이어지는 것도 하면은 이 사람은 여기에 괜히 반가운 거야. 뭐 그런 것도 뭐 마블 영화 같은 것도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세계관이 연결된다고 하는 게 무협에도 그런 게 있나 보군요. 그래서 이제 뭐 그렇게 좀 흥미를 가지고 이제 점점 거슬러 올라가다가 대취업을 만났는데 그 포인트들의 원형을 본 것 같은 게 대취업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딱 봤을 때 숨이 턱 막히고 진짜. 그리고 그때 우리는 졸려서 숨이 턱 막혔는데 그 백수 생활할 때 했던 고민들 하고도 맞닿아 있었는데 지금 얘기한 거랑 좀 비슷한데 그때 했던 고민은 일을 1년에 3개 하는 이유가 있겠죠. 일을 못 하니까. 근데 일을 못하는 거는 그냥 작업적으로 기술이 딸리는 것도 있지만 커뮤니케이션도 못하고 그런 것들이 복합적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도 일을 하나 그때 끝내면 클라이언트한테 왜 이렇게 끌려갔지? 혹은 더 좋은 방향을 설득하지 못해서 뭐 그런 후회들이 됐었어요. 그런 제약들. 근데 대취업에서는 그냥 그런 불리한 제약 사항들을 뛰어넘을 뻔? 어쨌든 그런 거를 이 감독의 색깔로 좀 보여줬던 것 같아서 씨발 나도 할 수 있겠는데? 약간 그런. 그래서 이 작품이 그런 뻔한 제약들을 뛰어넘었다라는 그 느낌이 왔나 보네. 제 오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래서 그날 영화를 보고 한 번 더 보고 그리고 한 2시간 동안 글을 썼어요. 그 글 되게 궁금한데? 조악해요. 감상문을 썼어요. 뭐라고 쓴 거야? 기록돼 있긴 한데 블로그에 아무튼 그랬고 그러니까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첫 문장만 제가 읽어볼까요? 잠깐만요. 검색하면 나오지 않을까? 감성적인 글이라 이거 거의 다듬지도 않았어요. 너무 몇 문장만 한번 읽어줘봐요. 좋습니다. 제가 비공개 블로그가 있어요. 제 일기장이 거기에 낭송해보겠습니다. 시작. 걸작. 야 비웃지 마라. 다시 해보겠습니다. 걸작.
내가 막연히 꿈꿔왔던 이상적인 모습의 무협 영화를 드디어 만났다. 와. 무려 반세기 전에 제작된 영화에서 이런 감동을 받아 먼저 인생을 살아낸 선배들에게 큰 존경심을 느끼게 된다. 와. 장면 장면 느끼게 되는 감정들을 정리하고 싶어 때때로 영화를 멈추고 싶었는데 이제와 감상평을 남기자니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고 순간의 기억을 놓칠 것 같다 불안하다 하고 이제 장면별로 그냥 계속 우와. 진짜 찐이네. 하고 제가 여기에 얼마나 큰 영감을 얻었으면 여기에 나오는 악당 중에 소호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완전 1등 악당도 아니야. 중간 대장 같아. 아니 그거 너무 약간 존재감이 없는 조연 중에 조연이고 나는 이 영화에서 내 이름을 따왔다고 하길래 아 주인공인가 보다. 여기 지금 소호에 대한 글도 있어요. 아 진짜? 되게 읽어줘. 소호, 웃는 호랑이. 이 아저씨가 진짜 마음에 든다. 낡은 달패 넘버 3 정도인데 이름처럼 진짜 웃고 있는 호랑이 같다. 이 아저씨는 사람 괴롭힐 때도 웃고 사람 죽일 때도 웃고 자기가 뒤질 때도 웃는다. 마음에 든다. 아이고. 하고 마지막 결론도 한번 읽어드릴까요? 결론. 자영업을 하는 나는 생활을 함에 있어 선배들을 만날 기회가 굉장히 드물어 진로에 대한 것이든 뭐든 상담을 받거나 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멘토가 없다는 것은 굉장히 슬픈 일이다. 생판 처음 가보는 길을 이정표도 지도도 없이 가는 기분. 최근 나의 고민 중 하나는 아시아적 디자인, 한국적 디자인, 나의 디자인은 무엇일까 였다. 나 스스로 매일 베끼거나 하는 와중에도 좀 더 지역적인 멋을 낼 수는 없을까 하는 본능과 함께 아니 대체 왜 과연 그것은 필요한 일일까 하는 의문도 계속 들어왔었다. 잘은 모르겠으나 그런 고민을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인생의 큰 선배를 만난 기분이다. 혹은 전 만세. 만세. 눈물이 난다. 근데 왜 내가 그 호금정 감독에 꽂혔냐면 호금정 감독에 대한 글도 여기에 있는데 이때 이제 너무 흥분해서 막 구글을 막 엄청 검색을 했죠. 근데 스타트가 미술부였어. 미술부. 그러니까 연출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고 그냥 고미술을 공부하다가 미술부로 넘어와서 미술 감독으로 하다가 그 연출가가 됐고 이분 사진 보잖아요. 그럼 눈이 약간 마탱이가 가 있어. 왜? 아니 그냥 생긴 게 조금 약간 음흉하기도 하고 그게 너무 매력적이더라고. 여기 뭐 내가 뭐 감독의 인상에 대한 평도 했는데 비릿한 가르마를 보니 영화 초반에 나오는 객잔 결투신에서의 아기자기함과 소소함 같은 것이 이해된다. 뭔 소리 하는 거야? 와 비릿하다는 표현이 진짜 네. 대박이다. 네. 아무튼 뭐 이거는 뭐 얘기하면서 근데 너무 인상적인 게 그런 선배가 없는 상황에서 인생 선배 멘토를 만난 것 같은 기분이다. 너무 답답했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스스로 나는 잘하는 사람이야라는 건 있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누구를 만나서 일을 따야 될지 또는 일을 어떻게든 소개로 해서 일을 시작했는데 어떤 식으로 나의 의견을 전하거나 어쨌든 계약이 된 순간부터는 한 배 타고 하나를 만들어가는 건데 팀워크가 안 이루어지는 느낌이 나를 미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만 한번 와라 그러고 있었는데 기회가 오면 그거를 어떻게 할지도 그러니까 근데 그때 되게 핑계를 많이 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센스도 없고 뭐 그랬는데 그 이제 이 작업 이 영화를 보면서 그러니까 제일 충격받은 건 이 포스터에서도 그렸는데 이게 60년대 영화니까 다시 이제 아까 얘기로 돌아가면 이게 엔터테인먼트고 사람들이 영화를 많이 즐기니까 스튜디오를 하나 만들어 놓고 영화를 계속 돌리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제작하는 거야. 그러면 공장처럼 세트장을 하나 만들어 놓고 처음에는 물 집어넣어서 A 영화 만들고 물 빼고 B 영화, 나무 심고 C 영화. 그러니까 기본 골조는 같은데
그 스튜디오 시트 그냥 록 돌리는 안 하고 거야. 금연자가 처음에 딱 등장해요. 삿갓을 쓰고 네. 부채를 딱 들고 이렇게 물이 흐르는 객잔 뷰에서 이렇게 싹 보는데, 그러니까 왔다는 거지. 그 이제 등장. 사건의 현장으로 이제 우리 모험이 시작된다는 그 배경 설정을 이제 보여주려고 거기에 딱 등장하는데 보자마자 세트장이야. 근데 그 금연자는 되게 이제 비장하게 나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딱 오는 거지. 그러니까 뭐냐면 누가 봐도 구라인 세트장에서 비장하게 딱 연기를 시작하는 거 보면서 지금 컨디션 개뻑덥인데 난 여기서 집중해서 한번 해볼래. 이 이야기를 한번 만들어 가볼래. 호금정인이든 정패패든. 그리고 이제 객잔으로 딱 들어가지.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되는 거. 좆된다 이 영화. 약간 이렇게 되는 거죠. 되게 새로운 관점이다. 네, 네. 하고 이제 사실은 제일 좋아하는 거는 전 초반 객잔 씬이거든요. 객잔 씬에서 이제 되게 인상적인 건 뭐냐면 이제 소우도 등장하고 금연자가 이제 훅가시를 잡으면서 뭐 이제 뭐 술도 시키면서 이제 주시를 이제 막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건달 패들이 이제 시비가 붙고 막 할 때 금연자가 여주인공이. 네네 골든 스왈로우 이름도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좀 아셔야 되는 게 이게 자막에 따라서 금연이라고 되는 데도 있고 네네. 금연자라고 되는 데도 네네. 있고 소호 같은 경우도 소라고 되는 데도 있고 소면호라고 되는 데도 있고 근데 그래서 뭐 조금, 사실은 같은 거죠. 같은 얘기긴 하죠. 그러니까 웃는 얼굴 호랑이냐 웃는 호랑이냐. 아무튼 어쨌든 그 시비가 걸렸을 금연자가. 때 그 시비도 되게 걸리는 것도 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음. 거기가 완전 극초반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어느 정도 급이냐를 이제 하려고 이렇게 툭 던지는 수를 이제 이렇게 이제 뭐라고 하죠? 건들댄다고. 떠보는 거지. 네, 뭐 그렇게 하다가 이제 뭐 결제를 해준다는 둥 어쩐다는 둥 그러면서 엽전을 이렇게 타바박. 장풍처럼 착 날리는데 테이블에 있는 젓가락을 딱 이용해가지고 기지를. 그 엽전을 이렇게 엽전 사이에서 엽전을 탁 하는 그 CG는 아니고 그 뭐라고 하죠 그거를 효과. 효과 특수 효과를 딱 보여주는데 그것도 누가 봐도 와 개짭 저거 카메라 거꾸로 돌렸나 약간 개 조악하네. 한데 아까 그 첫 등장 씬이랑 똑같은 제가 이 영화를 만나게 되기까지는 그 2000년대 영화부터 한 30-40년을 거슬러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무협은 특수효과 발전의 역사와 궤를 같이 하는데 그거 원형에는 저렇게 실을 매달아서 했고 저렇게 시적으로 표현했구나. 그냥 사물을 이용해서 저렇게. 근데 이러면서 저는 이것도 좀 비웃지 마요. 저는 그 장면 딱 보고 느낀 게 힙합이랑 좀 궤를 같이 한다. 왜요? 랩이랑. 왜? 랩에서 되게 중요한 요소 저도 이거 글로 배웠습니다. 샘플링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클리셰 상황에서 래퍼의 자기 쪽을 보여주는 거고 플로우나 펀치라인 같은 경우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데 저 래퍼 랩 잘해라고 했을 때 플로우가 되게 좋은 그 자기만의 유니크한 그런 것들 그리고 거기에서 한 끗으로 막 펀치라인 딱 날렸다. 그런 것들이 저는 그 수저통에 있는 젓가락을 엽전 그 상황을 이용해서 특수 효과를 보여주고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뭐 장철 감독이든 서구든 그 호금장 감독이든 래퍼라고 하면 다 자기 플로우가 있구나. 그리고 얘 펀치라인은 이런 거구나를 좀 느끼고 여성적이라고 호금장 감독 별명이 마스터 오브 젠이에요. 그러니까 선의 마스터. 이제 그러니까 무협 영화를 많이 안 보신 분들이 이 영화를 보면 되게 투박하고 거칠다고 느끼겠지만 그 동시대에 했던 다른 영화들을 보면 되게 곱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센스의 음악을 들으면 느껴지는 어떤 그 플로우나 감성이나 뭐 빈지노 뭐 그런 것들이 저는 좀 느껴졌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주인공인 그 걸뱅이 하나가 그 또 등장해요. 이 객잔에서 뭐 그런 싸움에서 뭐 약간 한품 줍쇼해서 그 떨거지 거지패 애들이랑 와서 동냥질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인상적인 씬을 얘기하는 거예요. 노래를 부르죠. 네. 근데 옛날에 뭐
그 최근에 읽은 아리랑 같은 소설 봐도 옛날에 장터 같은데 하면 노래를 네, 그 이렇게 노래품을 팔고 밥 한 그릇 얻어먹고 그게 그냥 그 로컬의 문화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을 법한 거를 이제 한 품 주시 하면서 뭐 어쩌고저쩌고 노래로 이제 자기 이제 화답을 하는데 그 노래가 힌트가 되는. 그쵸. 이제 서사를 이제 이렇게 하는 거고 그러면서 그리고 그 시는 누가 봐도 너무 수가 얕어. 그러니까 이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냥 이런 툴을 썼다는데 그러니까 더더욱 연극 같은 거야. 그러니까 뮤지컬 같은 거고 뭐 그러면서 이제 웃음도 나요. 그리고 이제 마음이 이제 따뜻해지는 이제 그런 거가 있고 밤이 이제 그런 뭐 우여곡절이 끝나고 밤이 딱 된 객잔에 이제 암투가 다시 벌어지고 그 걸뱅이가 알고 봤더니 뭐 이렇게 장풍도 쏠 줄 알고 뭐 그런 애다 뭐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네. 뻔한 서사 속에서 그런 어떤 극적인 장치들을 하는가 그 네네. 포인트가 좀 네네. 재밌는 것 같아요. 네. 사실은 그 이런 무협 영화나 홍콩 영화에서 정말 빛나는 여자 배우들이 있죠. 임청아나 전 장만옥 엄청 좋아했는데 정페페도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진짜 제비 같아요. 정말 제비 같아요. 이게 삽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런 몸짓 같은 것들이 금연이 황금제비라는 네네 몸짓 같은 것들이 더 연극적으로 느껴지고 이게 제가 그 무협 영화 한참 볼 시기에 뭐 와우장룡 나오고 그랬는데 와우장룡의 늙은 여우가 그 지금 이 배우입니다. 그래서 그 이양 감독이 트리뷰트 한 거죠. 그래서 저 이제 이 영화를 봤을 때, 그 할머니 이 여자? 세계는 연결돼 있네. 뭐 그런 기억도 좀 나고. 그래서 와우장룡에서 늙은 여우가 됐을 때 나도 같이 한 50년을 산 느낌이 든 그 세월을 거슬러서 그 헐리우드에서 그냥 완전 한번 찢어버렸잖아요. 와우장룡이. 정페페라는 배우는 어떤 느낌을 받을까? 그런 생각도 좀 했어요. 네. 아니, 그 힙합 얘기 하셨어가지고 그쪽으로 좀 다시 돌아가서 네. 힙합이 무협이랑 비슷한 것 같다. 네네. 말씀하셨는데 그 실제로 그 무협이 힙합에 영향을 줬더라고요, 많이. 네네네. 다시 아까 처음 얘기로 돌아가면 나는 무협 영화 깔보지만 뭐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이유는 한번 알아보자. 나도 어떤 창작자로서 로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무협 영화는 제 인식 속에서는 되게 마이너한 서브컬처라고 생각했어요. 되게 지역적인. 이제 그때 아까 아침마당부터 막 봤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음악도 저는 락 음악을 되게 좋아했는데 그때는 힙합 음악 또 알아야 돼 라고 생각해서 막 들었어요. 그러니까 좋지도 않아도. 왜냐면 이거가 그냥 결국에 지금 나의 자양분이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제 그것도 영화 보듯이 이렇게 다양하게 들었다, 해서 음악을. 그때 이제 막 한참 뭐 친구들이 좋아했던 거 이제 야 좀 소개 좀 해줘. 그래서 들었던 것 중에 우텐클랜이 있는데 너무 유명하죠. 우텐클랜. 네, 그 뉴욕의 아주 건달들, 건달 힙합 뭐 어쨌든. 근데 우탱이라는 게 무당파예요. 소림사 무당파. 뜻이 우텐클랜이 무당파. 네, 그리고 그 멤버들 이름도 르자, 그자 뭐 막 하는 게 그게 다 무협 영화 저게 등장인물들. 네, 등장인물들이고 왜 그랬지 하니까 걔네들도 그 시대 때 이소룡 비디오 빌려보듯이 그렇게 비디오 보면서. 컬처가 있었고 거기에서 이제 꽂히니까 멋있으니까 내가 우리 한번 새로운 일의 방식을 실험해보자. 너 소라고 해 하듯이 쟤네들도 이름을 르자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그 뭐 쿠엔틴 타란티노가 또 그냥 뭐 글로벌 넘버 원이잖아요. 그 사람 영화 보면 좀 무협의 요소가 많아. 네, 나오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되게 스스로 되게 와 족밥이 대가리만 피도 안 마른 게 약간 그런 좀 반성
했고 그때 제가 그 3대 요소를 정리. 지역성, 보편성, 유머. 이게 어떤 작업의 3대 요소로 내가 가져가겠다라고 했을 때 되게 지역적인 얘기를 보편적인 틀 안에서 보편적으로 확장시켰구나. 그리고 그것들이 서로 다시 영향을 주고받고 정말 글로벌이고 정말 뭐 그 흑인 음악이랑 그 아시아 무협 영화랑 심지어 호금정 감독 그 불국사에서 영화 찍는 그 사람이랑 뭐 그렇게 다 그냥 진짜 위아더 월드로 지구촌으로 연결될 수가 있구나. 공동 창작이 이렇게 해석 재해석 해석 재해석 해석 재해석 그런 것들이 좀 그 당시에 좀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 같아요. 네. 되게 좁은 세상에서 내가 짱이야라고 살고 있다가 네네. 이렇게 세계적으로 이런 무협의 요소들이 연결되고 영향받고 이런 것들이 하고 퀸틴 타란티노 영화도 언젠가 저희 꼭 틀고 싶은데 그 뭐 막 그분은 수식하는 막 이야기가 뭐 B급 영화에 뭐 막 하는데 누구보다 정말 짱이잖아요.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는데 짱이다. 어떤 그게 좀 그런데 모두가 이제 폄하하고 깔보는 것도 들여다보면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 수 있구나 해서 남들이 똥이라고 하는 걸 금으로 만들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그런 태도를 배우셨군요. 알겠습니다. 누가 보면 되게 뭐 저기 뭐 그럴 수 있겠다 뭐 그렇게. 근데 저는 좀 인상적이었던 거는 저는 영화 이야기에 집중해서 봤을 때 재미없었는데 이거를 좀 관조하듯이 연극의 관점으로 보면 보이는 게 있다. 그래서 좀 보시는 분들도 그런 포인트로 좀 이 영화를 만약에 보신다면 보지 마요. 보지 마요. 저는 근데 뭐 이렇게 사실은 되게 공감 능력이 높아요. 그래서 박찬욱 감독님 영화 되게 좋아하는데 잘 안 봐요. 너무 마음에 아프지. 진짜 마음의 여유가 있고 진짜 각 잡고 보면은 막 며칠 동안 되게 막 힘든데 무협 영화 볼 때는 좀 편해요. 그냥 좀 멀리서 떨어져서 나는 지금 연극 보는 느낌으로 좀 접근을 해서 네, 그렇습니다. 좀 다른 영화들을 보는 관점이랑 좀 다른 것 같긴 해요. 네. 그러니까 저도 영화를 볼 때는 그 이야기에 몰입되는 그 경험이 너무 좋은데 무협 영화는 조금 다른 포인트로 봐야 되는 것 같다. 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시조를 막 읽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비유적으로 이렇게 어떤 상황을 묘사하는 근데 보면은 너무 유치해.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되게 복선으로 이거를 그러니까 행간의 내용을 숨겼다고 하지만 누가 봐도 너무 뻔하게 당연한 얘기하고 있는데 그 세계관 안에서는 그게 되게 통용되고 하는 거 보면서 저는 솔직함에 대한 키워드도 좀 이거 좀 비약이죠 또 근데 실제로 느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멋부리지 말자 느끼하지 말자를 되게 많이 말하잖아요. 작업할 때. 솔직하기는 좀 힘들고 실제로 솔직하려고 하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그 시조 같은 게 유치하면서 저 빠져들거든요. 마음이 저리기도 하고 특히 의천도룡기 같은 거 보면 그 음악 그 시조 음률이랑 막 이렇게 하면 뭐 한 세상 어쩜 막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뭐 저런 얘기를 하면서도 이게 마음이 공감을 유치하더라도 솔직함이라는 게 약간 좀 그런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천박하거나 쟤 진짜 바닥 짜치다고 하지만 그런 거는 다 갖고 맞아요.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좀 그러니까 돌려서 많이 말하잖아요. 사람들이 얘기를 할 때. 근데 그 모춘의 대화법을 보면은 가끔 너무나 전공법이라서 당황스러운데 그게 좀 뭐랄까 오히려 좀 솔직해서 더 공감되는 포인트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이런 무협 영화의 연장선상에서 온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네요. 뭐 그 소강호나 뭐 그 주성치 영화들이나 그 많은 영화들에 대한 애정을 그냥 대치업으로 표현한 것 같아요. 제가 대치업을 선정한 거는. 네. 그리고 저는 좀 재밌었던 포인트는 그 제약 안에서 어떻게 변주하는가 그 부분이고 그게 작업적으로도 영향을 많이 받았다. 네, 근데 네. 저희가 뭐 극장을 만들 때도 마찬가지고 모베러워스를 할 때도 그렇고 그
갖고 있는 제약들이 오히려 그 창의성을 발휘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상황들도 있어서 네. 그 제약 안에서 어떻게 변주하는가 그 얘기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무협이야말로 제약 그 자체잖아요. 그 어떤 정해진 그런 무대. 근데 소은님은 어때요? 저는 제약 상황을 현명하게 잘 이용 못하는 것 같아요. 그냥 구속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니 근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극장 같은 경우도 네. 저희가 작은 공간이라는 제약이 되게 컸잖아요. 그리고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극장이라는 거를 하는데 되게 약점이고 근데 저는 오히려 작아서 좀 안심되는 부분도 일면 있었던 것 같고 네. 그리고 저희 공간 자체가 작기 때문에 지금 극장에 몇 분 안 와보시기는 했지만 이렇게 작은 건물에 상영관이 있다고? 라는 것 자체에서 또 되게 놀라는 부분도 생기는 것 같고 그런 거를 어떻게 보면 주어진 제약 안에서 좀 반전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도 작용하는 것 같아서 저희 웹사이트도 주어진 제약 안에서 최선을 다한 그게 제약 자체가 빛을 발하진 않았지만 뭐 그런 제약들이 때로는 어떤 뭔가를 만드는데 떠올랐어요. 쥐어짜니까 뭐야? 하나 나오네. 작년 노동절. 작년 작년 노동절이 저희 제일 힘든 시기였거든요. 물론 지금도 힘들지만. 맞아. 그러니까 너무 뿌였거든요, 상황이. 극장을 한다고 말해놓고 한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해놓은 건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노동절은 다시 왔고 그리고 돈도 없고 그래서 그냥 합판 잘라다가 색칠해가지고 사무실에서 하자라고 하고 거의 전전날까지 소호가 굉장히 수심으로 좋겠다. 약간. 근데 저는 그때는 되게 확신이 있었거든요. 재밌는 행사가 될 것 같다는. 그리고 실제로 뭐 그때 에너지를 되게 많이 느낀 게 놀러온 못쟁이 친구들이 우리 디자인 뽐내는 거 보러 오는 거 아니구나. 그냥 뭐 얘네 뭐 어떻게 하고 있나. 뭐 그냥 노가리나 한번 까볼까. 응원 좀 해줄까. 그런 것들이 좀 제약을 그나마 한번 돌파해본 사례 아닌가. 네. 네. 그리고 이런 무협 영화가 마치 선배가 알려주듯이 그런 어떤 이정표가 됐다. 그러니까 지금 모춘에게 그런 이정표는 뭔지도 좀 궁금해요. 그때는 멘토에 대한 갈급함이라고 해야 되나? 그거가 컸어. 그러니까 내가 안 풀리는 건 가이드 해줄 수 있는 분이 없어서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이후로 한 10년이 지났잖아요. 지금 제가 느끼는 멘토에 대한 생각은 이 세상에 멘토는 없다. 그냥 다 각자의 싸움을 하고 있는 거고 각자 그냥 박 터지는 거고 누가 누구를 챙기겠습니까? 맞아. 그리고 알려준다고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멘토라는 단어 자체가 비현실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달콤한 거고 그냥 좆대도 불을 듣자고 그냥 자기가 가야 된다. 그런 생각이 최근엔 들어요. 맞아요. 저도 그래요. 어떻게 보면 멘토를 찾았던 거는 그냥 상황에 대한 탓을 했던 거였던 것 같기도 해. 그리고 그거는 있는 것 같아요. 진짜로 간절하게 바느질을 하면 두드려라. 그때는 도움을 주신다. 준다. 맞아. 예기치 않은 곳에서. 지금도 그렇게 도움 많이 받고.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어떤 분들한테 추천해주고 싶어요? 저는 딱 한 명. 훈택이. 훈택이한테 이유는? 추천하고 싶어요. 훈택이 보면 때때로 징그러. 왜? 나 같아. 맞아. 너무 이제 든든하기도 하고 의지하기도 하고 하면서 안타깝기도 해요. 그러니까 직업인으로서 자기가 가고자 하는 지점은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살살 물어봐도 대답은 안 해. 그냥 주어진 업무만 열심히 하고 그런데 뭐 그럼에도 그거를 이제 최선을 다하니까 주변에서 알잖아요. 참 잘한다. 근데
마음 안에서는 고민되거나 싸움하고 있는 것 같은 어떤 모습들이 좀 느껴지긴 하거든요. 그거가 아까 제가 답답했던 멘토가 없어서 그런가? 그 시기에 뭐 그런 것처럼. 근데 언제 어떻게 올지는 모르죠. 그런 어떤 뭐 깨달음이라고 해야 될지 내가 가야 될 길이라고 해야 돼. 나 너무 노인네 같은 얘기를 하나. 근데 그런 시점에서 어떤 힌트를 얻을 수 근데 아마 이 영화를 통해서 힌트는 안 되겠지만 어쨌든 선배로서 같이 생활을 하는데 야, 네 선배는 이 영화를 통해서 그런 어떤 방향성을 얻었다. 좀 얻었어 라고 너도 너만의 대취업을 한번 찾아봐라. 그렇게. 감동적이네요. 네. 일단 좀, 그리고 훈댕이는 살을 좀 빼야 될 것 같아. 살 빼라고. 네. 어쨌든 다 각자의 그런 연극 무대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고 그 과정에서 모추는 이 영화를 통해서 힌트를 얻었는데 그 힌트가 궁금하신 분들 보러 오지 마세요. 네. 네. 보러 오라는 얘기는 아니었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기가 그래서, 빨리네요. 아까 옛날 얘기. 네, 그래서 되취업은 3월 2일 딱 하루 상영하고 3회차입니다. 이 네. 무협 영화 궁금하신 분들은 보러 오시면 네, 좋겠습니다. 놀러 오십시오. 네. 네. 지금까지 되취업에 대해서 이야기해봤고요. 그리고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저희 예매 사이트가 오픈됐으니까 이제 지금 바로 무비랜드.co로 들어가시면 예매 가능하시고요. 또 다음 회차에서는 또 다른 영화 얘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에피소드는 유독 부끄러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게 너무 웃겼어요. 걸작. 네, 여러분 네. 유튜브, 스포티파이, 팟캐스트, 팟빵, 네. 구독, 좋아요, 댓글 남겨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무비랜드의 시네마 토크 서비스 무비랜드 라디오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봐요.